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씩 만들어서 배운 내용을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씨뿔뿔이 이제 커리큘럼상 씨뿔뿔은 끝났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결국 씨뿔뿔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씨뿔뿔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깊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자 이렇게 Y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씩 문제를 올릴 생각입니다. 올리고 제가 이렇게 풀면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코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문제로 이제 첫 번째 지금 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진행하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문제 하나하나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y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가상함수 관련 문제예요. 가상함수인데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실행하면서 실행 결과를 보고 실행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페어런츠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부모 클래스고요. 그리고 페어런츠 클래스는 생성자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 가상함수 하나 가지고 있고 멤버 변수 퍼블릭을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페어런츠를 퍼블릭 상속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생성자 하나 가상함수 오버라이드 했고요. 즉 부모에 있는 가상함수 오버라이드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mchild int라고 멤버 변수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즉 차일드 그다음에 차일드의 차일드의 메모리 주소를 페어런츠 포인터로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pchild로 이제 add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건 child로 호출하고 있죠. 좀 이상하네요. pchild로 호출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고 여기서의 요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출력 결과가 뭔지 예상을 해보는 거. 즉 출력 결과라고 하면은 생성자 호출됐을 때 add 함수 있죠. 즉 add 함수가 어떤 add 함수가 호출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얘가 가상 함수거든요. 그럼 가상 함수를 생성자에서 호출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 그리고 왜 이렇게 동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볼 거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서 더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가상함수 관련된 문제고 생성자에서 가상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피차일드로 하고요. 네, 깜짝 놀랐네요. 포인트라서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 자식 순서로 출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출력 결과도 부모, 자식 순서로 출력이 됐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라고 보면은 자, 어셈블리어로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차일드는 뭐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걸 끄고 자, 차일드는 뭐죠? 그렇죠. 부모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부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생성자의 호출 순서와 생성자의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죠? 자, 생성자의 호출 순서는 무조건 자식입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타입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가 페어런치면 페어런치가 호출되겠고 차일드면 차일드가 먼저 호출이 돼요. 자, 차일드를 호출했어요. 호출하고 보니까 뭐가 있죠? 그렇죠. 이 차일드란 놈은 페어런츠라는 부모를 상속받았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차일드를 먼저 실행하기 전에 차일드의 생성자를 먼저 실행하기 전에 페어런츠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왜냐?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차일드에서는 페어런츠의 멤버 변수에 프라이빗이 아닌 이상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차일드의 생성자 블럭에서 페어런츠 인트의 값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차일드부터 생성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차일드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 버리면 어떡하죠? 그렇죠. 생성조차 되지 않은 엠페어런츠 인트라는 메모리 공간에 10을 대입하는 거예요. 즉 초기화도 돼 있지 않은 생성도 돼 있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10을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물론 차일드를 생성하는 시점에 차일드의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 차일드의 디스 포인터가 넘어가긴 합니다. 디스 포인터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차일드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할당이 됐어요. 선언했기 때문에 할당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체 초기화는 어디서 하죠? 그렇죠. 객체의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초기화 없이 대입이 진행이 될 수 없어요.
초기화와 대입은 엄연히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대입 전에 초기화도 하지 않았는데 대입을 해버리고 있죠. 이거 뭔가 잘못됐죠. 이런 이유로 첫 번째, 이런 이유로 부모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상속을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돼서 값이 세팅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 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코드 재활용성이 하나 있고요. 재사용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형성에 기반이 되는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죠. 왜냐? 다형성이 뭐예요?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객체를 참조한 다음에, 이건 캐스팅이죠. 캐스팅에서 참조한 다음에 이 객체로서 동작 하나를 요청을 했는데 각 참조하고 있는 실제 인스턴스들이 정의해 놓은 멤버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서도 하나의 함수를 호출했는데 각 자식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오버라이딩한 멤버 함수들이 호출이 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다형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형성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부모의 메모리 레이아웃이 앞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캐스팅을 하잖아요. 캐스팅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참조할 수 있는 게 캐스팅이잖아요. 암시적 캐스팅이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포함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식이 먼저 앞에 있으면 되나요? 그럼 부모는 모르죠. 내가 부모의 포인터로 자식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메모리 공간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으로 갈 거야. 메모리 공간으로 갈 건데 그 공간에서 내가 페어런츠 타입으로 데이터를 읽을 거고 페어런츠 타입으로 해석을 할 거야. 접근을 할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게 타입이 가지는 의미잖아요. 내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으로 갔을 때 얼만큼 읽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포인터의 타입, 변수의 타입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내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에 가서 페어런츠 타입만큼 읽고 페어런츠 크기만큼 읽고 페어런츠 타입에 있는 것들로 해석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자식의 메모리 레이아웃이 앞쪽에 위치하고, 즉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자식이라면은 페어런츠가 봤을 때 참조하고 있는 준소가 이 부분일 텐데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레이아웃이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부모로 세팅이 돼야 페어런츠는 이렇게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읽어요. 여기는 어차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냐? 맨 앞쪽에 가상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을 포함한 이 공간만큼을 페어런츠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페어런츠도 가상 테이블이 있어요. 가상 테이블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페어런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에 호출되는 순서는 무조건 자식이지만 자식은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를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차일드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차일드의 주소가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RCX에 지금 주소가 하나 세팅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 주소로 한번 가볼게요. 이 주소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아직은 초기화가 아무것도 안 된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냐? 이 메모리 공간이 이미 할당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디스포인터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RCX 잘 보세요. RCX 기억하세요. RCX의 차일드의 메모리 주소, 즉 이 주소가 지금 담겼거든요. 자, 그럼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자, RCX 보세요. RCX 지금 여기다 담죠. RCX 여기 담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져온 디스포인터를 스택에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8바이트 공간 할당해서 RSP 플러스 8에다가 무브 해놓습니다. 이동시켜요. 자, 그리고 쭉쭉 진행을 해보다가, 자, 여기 페어런츠 보이시죠? 페어런츠. 이게 뭐예요? 페어런츠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인트 뭐 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페어런츠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그래서 디스포인터 다시 가져가죠. 근데 디스포인터가 주소가 똑같아요. RCX에 담기는 거 뭔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RCX 지금 50A3이라는 거 담겼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서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세팅이 됐는데 다시 여기 위에 적어놓은 F748이 담길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 F748 담겼죠. 즉 아까 차일드의 디스포인터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즉 메모리 공간, 처음에 메모리 할당받은 공간은 차일드 클래스의 크기만큼 할당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부모의 메모리 레이아웃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메모리 레이아웃 공간의 앞쪽에는 부모의 가상 테이블이 아니라 가상 테이블과 부모의 멤버 변수들이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포인터를 그대로 유지해서 아무 짓도 안 한 채,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아까랑 아무 짓도 안 한 채 그대로 부모의 생성자로 던져주는 겁니다. 디스포인터로 던져주면은 주소 안 바뀌었고요. 여기 RCX에 담긴 거 그대로고요. RCX에 F748 그대로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디냐? 봤을 때 부모의 생성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체크 디버거 넘어가고 디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페어런츠의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자, 뭐다? 가상 테이블의 연결은, 이건 생성이 아닙니다. 가상 테이블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주소가 뭐예요? 이 주소가 동적으로 생성된 건가요? 아니요. 어셈블리에 주소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컴파일러가 생성을 해놓은 겁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해당 클래스를 읽고 너 가상함수 가지고 있네? 가상 테이블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주소에다가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주소를 가상 테이블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거죠? 페어런츠 겁니다. 잠시만. 자, 그럼 여기서 단서가 나왔어요. 아까 결과가 부모, 자식이었거든요. 부모가 껴있었단 말이에요. 즉 뭐냐? 가상함수를 호출했음에도, 생성자에서 호출한 게 가상함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호출이 됐거든요. 왜냐? 나 오버라이딩 했는데 내가 원한 거는 자식이었는데 부모가 호출이 된 거예요. 왜냐? 가상 테이블이 부모께 세팅이 되거든요. 부모께 세팅이 돼요. 가상 테이블이 부모께 세팅되는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자식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생성 시점에서는, 이 생성자 안에서는 부모의 생성자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자식은 이론상으로 무한이거든요. 즉, 그리고 나를 호출한 함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호출한 콜리 호출된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식이 먼저 호출이 돼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먼저 호출되면은 자식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부모가 먼저 메모리 레이아웃에 세팅될 거 부모부터 호출하면 되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자식 거쳐갔다가 부모 가는 거예요? 헷갈리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부모는 자식을 알 수가 없어요. 즉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시점에 부모께 먼저 호출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식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단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부모는 뭐 없어요. 어떤 자식이 자신을 상속한다고 여기다 뭐 적어놓기라는가요? 뭐 표시해놓기란가요? 없어요. 자식은 표시가 돼 있잖아요. 퍼블릭 페어런츠, 그러니까 페어런츠 클래스를 내가 상속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잡히는 것도 페어런츠의 메모리가 같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디스포인터도 주소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론상 자식은 무한대거든요. 몇 개든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누굴 특정하나요?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또 몰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일드 해가지고 뭐 차일드 해놓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서 부모를 호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 생성자는 자식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함수가 호출되고 종료되면은 호출한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콜스택 보면 지금 뭐예요? 차일드단 페어런츠잖아요. 이거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 1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직 얘 열려 있으니까. 스택이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부터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모의 가상함수가 세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상함수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가상함수는 보면은 디스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v테이블 세팅이 안 됐네요. 무브 rcx 해줘야 되는구나. rex에다가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에다가 이 시점에 세팅이 됐네요. 이 시점에 세팅이 되면은 가상함수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근데 누구 거죠? 페어런치 애드입니다. 자, 그럼 얘 값 세팅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변한 거. 그렇죠. 변했어요. 즉 지금 여기가 차일드의 메모리 레이아웃, 차일드 객체의 메모리 시작 주소인데 지금 뭐가 세팅이 됐어요? 페어런치의 메모리 주소가, 가상 테이블 주소가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D80 그리고 BD80, 즉 부모의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된 겁니다. 왜냐? 부모도 가상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모의 가상 테이블을 세팅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상 테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자식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자식의 가상 테이블을 세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식의 가상 테이블을 세팅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의 가상 테이블이 먼저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1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패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add 했을 때 add 호출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 이게 함수잖아요. 가상함수잖아요. 그럼 뭘 보고 들어와요? 가상 테이블 보고 들어오죠. 근데 지금 누구의 가상 테이블이에요? 페어런츠의 가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가상함수가 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디스어셈블리로 보면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 이걸 봐야 되는데 다시 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엄마 올라가서 이 시점부터죠. 자, 여기 보면은 페어런치 애드가 그냥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라 했어요? 지금 이 주소가 여기 디스어셈블리에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주소가 디스어셈블리에 찍혀 있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컴파일러가 미리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동적 바인딩일까요? 정적 바인딩일까요? 정적 바인딩입니다. 근데 오버라이딩한 가상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동적 바인딩이거든요. 즉 생성 시점에, 그러니까 실제 인스턴스를 보고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컴파일러가 무지성으로 페런치의 애들을 호출하게끔 주소까지 만들어서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상함수로 동작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가상함수로 안 갔잖아요. 가상 테이블로 안 갔잖아요. 보면은 자, 디스 가상 테이블 주소가 뭐예요? BD80이잖아요. 와, 이거 아까랑 똑같네. 근데 실행 파일이 변한 게 없어가지고 주소가 똑같네요. 어쨌든 BD80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원래 가상 테이블로 가야 되지 않아요? 원래 가상 테이블로 가야 되잖아요. 가상함수 호출하고 있잖아요. 애들 가상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페어런츠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온 이유는 알겠어. 왜냐? 페어런츠의 생성자에서 현재 알 수 있는 가상 테이블 주소는 페어런츠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add면은 가상 테이블이니까 가상 테이블로 갔다가 이 함수 0번째 add 함수의 주소로 한 번 더 점프해서 실제 코드가 있는 이 1028번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연결된 주소가 뭐예요? 그냥 1028번지예요. 이거 뭐냐? 그냥 바로 점프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add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갔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실제 여기가 add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인데 그냥 바로 여기로 간 거예요. 즉 db80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로 간 겁니다. 왜일까요? 컴파일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생성자에서 가상함수를 호출하든 일반 멤버 함수를 호출하든 어차피 세팅되는 가상 테이블은 너 클래스 거고 너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가상 테이블로 거쳐서 갈 바에는 그냥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도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현재 들어와 있는 가상 테이블은 100번 실행할수록 똑같이
부모의 가상 테이블, 즉 페어런츠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상 테이블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 페어런츠의 가상 테이블을 굳이 거쳐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전 컴파일러 최적화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논리적이잖아요. 너무나도. 그래서 그냥 add 함수를 찍어버린 겁니다. 컴파일러. 너 생성자에서 함수 호출하고 있네. 근데 뭐 가상 테이블이 가상 함수든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로 호출할 수밖에 없을 거야. 글로 갈 수밖에 없어. 거기 없는 거 호출할 수도 없어. 왜냐? 너가 자식의 가상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뛴다라는 건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너가 함수 목록에 있는 것만 호출하는 거고 거기에 add가 있네? 그러면은 이건 가상 함수든 일반 함수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add로 점프하면 돼. add 코드로 가면 돼라고 해서 정적 바인딩으로 그냥 컴파일러가 연결시켜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적 바인딩으로 동작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생성자에서 가상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원래는 자식의 함수가 호출되는 거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다? 가상 테이블이 이 생성자 시점에서 세팅될 수 있는 가상 테이블은 해당 생성자의 가상 테이블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어차피 세팅되는 가상 테이블도 본인 자기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로 호출하든지 간에 그냥 멤버 함수처럼 호출된다. 멤버 함수처럼 동작한다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add가 호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여기서는 자식의 add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child add입니다. 어차피 동작하는 거는 이 시점에 해상 생성자 안에서 호출하는 멤버 함수든 가상 함수든지 간에 현재 이 시점에 세팅되는 가상 테이블은 생성자 클래스의 타입의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냥 컴파일러가 자식에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식에 만약에 이 자식의 자식이 있었다면은 똑같이 하고 또 자식의 자식도 add 함수를 자기 걸 호출하듯이 멤버 함수 호출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왜냐? 가상 테이블을 거쳐가는 건 느려요. 느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프하면 되는 걸 가상 테이블 한번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호출을 해버린다. 그래서 자식에서는 뭐 상관없지만 부모에서 우리가 가상함수를 호출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우리가 가상함수를 호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다형성을 위해서예요. 근데 다형적으로 돌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출되는 거는 이렇게 child add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이제 보세요. 자, RAX죠. 이 뭐예요? 이게 동적 바인딩 된 겁니다. 즉 타입이 페어런츠인데 add 함수로 갔을 때 RAX를 넣어줌으로써 RAX 지금 뭐가 담겨요? RAX에 child가 담기잖아요. pchild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가 뭐예요? child의 주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child의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child의 주소를 던지는데 콜하는데 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콜은 지금 함수 호출 때만 콜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셈블리 명령어가 함수 호출 때만 콜하는 건데 지금 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RAX의 시작 주소, 즉 child, 이 pchild가 참조하고 있는 시작 주소가 가상 테이블이거든요. 가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앞이 만약에 가상 테이블이 아니라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 항상 앞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pchild는 페어런츠 타입이잖아요. pchild는 페어런츠 타입이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이 페어런츠도 가상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인 줄 알고 있는 거고 그 뒤는 뭐다? 페어런츠의 멤버 변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child의 멤버 변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냥 무지성으로 RAX pchild 주소 담은 다음에 그냥 콜 때릴 수 있는 이유는 맨 앞에 항상 가상 테이블이 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 주소라도 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함수 호출되겠죠. 근데 어디로 갈 거예요? 가상 테이블로 가잖아요. 가상 테이블로 갑니다. 자, RAX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면 객체 주소 있거든요. 여기 가면 객체 주소 있어요. 수 되게 크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상함수 주소거든요. 맨 앞에 볼까요? 엄마? 아니네. 1109 이거네요. 이 주소네요. 왜냐? V 테이블이
결국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아, 지금 v테이블 주소구나. v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바로 이제 점프 뛸 수 있는 이 주소, add 함수, 즉 child의 add 함수. 왜냐? pchild는 페어런츠 타입이 맞아요. 근데 페어런츠도 가상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가상 테이블이 일단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레이아웃이 다르지 않아요. 플러스로 그다음 pchild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부모의 멤버 변수겠죠. 근데 지금 멤버 변수 퍼블릭이니까 pchild 하게 되면 뭐예요? parents int밖에 몰라요. 왜냐? 페어런츠 포인터 타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페어런츠 범위까지만이고 그 뒤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dd로 점프를 하면은 자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식 호출하고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이런 이유로 부모, 자식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은 자, 왜 예제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냐? 부모, 자식이 호출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그죠? 일단 호출되는 순서에서 호출은 자식이 호출이 되고 그리고 실행은 부모가 먼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생성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가상함수의 메모리 주소가 연결이 되는데 메모리 주소가 가상 테이블의 메모리 주소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가상 테이블의 메모리 주소는 누구 거다? 그렇죠. 현재 생성자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add 함수 호출되는 줄 알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컴파일러는 똑똑해서 컴파일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호출될 수 있는 함수는 해당 생성자 안에서 호출될 수 있는 함수는 해당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들 뿐이기 때문에 그게 가상함수라도 굳이 가상 테이블을 거쳐서 호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듯이 가상 테이블도 그냥 이미 생성된 코드로 바로 점프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고 이거는 다형성이 아니라 일반 정적 바인딩으로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은 생성자에서 가상 함수 호출하면은 일반 멤버 함수가 호출되듯이 실행이 된다. 일반 멤버 함수로 호출해 버린다. 일반 멤버 함수처럼 호출해 버린다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두 번째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